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신현영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권순영 회장님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정피모 의원님 이렇게 바쁘신데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외에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전자 기반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DNA 시퀀스는 저부터 먼저 잠깐 말씀드리면요. 저는 존스 홉킨스 대학의 벌티모어에 있는데요. 거기서 대학원에서 바이오인포메틱스 툴스 포 지놈 어널리시스 유전자 분석 과정을 지난 8년째 계속 가르치고 있고, 그전에는 NIH National Institute of Health에서 Genetic Surgery를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근데 여기 유전자를 보시면요. 유전자 ACGT 시퀀스가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corresponding quality, 얼마나 이게 믿을만한지 이런 게 나오는데요. 일단은 유전자의 정보를 이런 파일로 해서 수십억 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를 reference genome에다가 얼라인을 시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어떤 게 잘못 됐는지 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이라고 하는데, 근데 어떤 유전자가 A면 아니면 C로 잘못됐다던가 그런 거를 컬링을 하고요. 그래서 유전자 기반으로 이제 세계 최초로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냈습니다. 컨셉을 잠깐 말씀드리기 위해서 잠깐 보여드리면요. 일단 anatomical knowledge, 심장을 예를 들면은 좌심방, 좌심실, 우심방, 우심실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sample images가 있을 게, 이거를 합쳤을 때 3D로 genetic model이 생깁니다. genetic model에다가 예를 들어서 CT나 MRI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그 슈퍼임포즈를 하게 되면 adaptive model이 되고요. 그거는 real world와 디지털 트윈은 디지털로 된 자기 자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송화부려 개념에 대해서 재정의와 지금 미국에서 파퓰러한 다학제 진료, 그 다음에 디지털 트윈을 통한 스마트 융합 진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한국에서 있었던 기간보다 미국에서 더 오래 있어서 제가 한국어가 조금 어색한 점은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강연을 어떻게 시작할까 하다가 저도 이제 에이징 스터디를 호놀룰루 AC 에이징 스터디라고요. 한 3,000명 정도 해가지고 베테랑스를 모아서 한 30년 정도 프로스펙티브 코호트 스터디를 한 게 있었는데, 그걸 한 5년 정도 했었는데요. 이 노년 관련 에이징 스터디를 하면서 세계 제일의 석학이신 박상철 교수님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너무 영광이고요. 정말 교과서에서만 뵙던 분을 이렇게 실제로 뵙게 돼서 너무 영광인데, 우선 박상철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노화와 질병은 다른 것이다. 네, 노화는 노화고 질병은 질병이고, 그래서 노화가 된다고 해서 꼭 질병 상태로 가고 뭐 이런 건 아니고요. 우리 몸은 노화에서 맞서기 위해서, 질병을 맞서기 위해서 최적화되어 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봐주시는 교수님 말씀부터 먼저 시작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상태와 질병 상태의 한 축으로 본다면은 에이징이라는 것은 이 질병 상태를 자꾸 푸시하는 벡터의 힘으로 볼 수 있는데요. 우리는 노년으로 갈수록 많은 약과 자신의 몸에 맞춘 의료로서 이 반대 급부를 줘야 합니다. 그래서 통합의학은 현대의학과 한의학, 그리고 근거가 있는, 그러니까 효과와 안정성, 즉 과학적인 증거가 감준된 그런 것들, 보완 대체 의학을 같이 통합을 해서 펑셔널 메디슨도 될 수 있겠고요. 네, 통합을 해가지고 가용한 의료 자원을 다 동원해서 환자에게 최적화를 시켜보자 하는 차원에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통합 진료의 depth, 깊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1차원적으로는 완전 분리된 개별 진료입니다. 개별 진료는 한의학이면 한의학 의사 선생님, 그 다음에 의학 선생님들이면 의학 선생님, 의사 선생님, 뭐 그런 식으로 완전 개별 진료가 이루어지는 스텝이 있고요. 2차원적 통합은 주치의 쪽에서 다른 분야 의료진에게 컨설팅을 받는 그런 쪽으로 통합을 했습니다. 이제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더 완전 비분리 하나가 되는 통합적인 차원을 보여주는데요. 현재 미국에서는 다학제 진료, multidisciplinary team approach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미국 동부와 중서부 이런 예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물리적으로 누구한테 컨설팅을 받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화학적으로 아예 하나가 돼가지고 하는 게 테크놀로지를 사용하면 가능하다. 그래서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선 미국 동부의 통합의료센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존스 홉킨스 유니버시티 메릴랜드에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Acupuncture and Chinese Medicine Clinic, 예를 들어서 Gastroenterology, Specific Acupuncture도 제공되고 있고요. 근데 중요한 점은 여기 보험사, 블루크로스 블루시어드라든가 에트나 등등의 보험이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하버드 메디컬 스쿨로 보겠습니다. 2001년에 한참 전에 시작이 됐는데요. 여기는 컬러렉탈 캔서 영 페이션 쪽으로 스페시픽한 통합 의료, 오시아 센터 포 인터그레이티브 메디슨 쪽이 잘 운영이 되고 있고요. 예의대 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의대는 노년으로 갈수록 일어나서 이렇게 활동하시기가 어려운 분들도 또 계시기 때문에 체어 베이스드 엑서사이즈라든가 또 거동이 불편하신 분을 위해서 폰 메디테이션이라는 이런 통합 의료가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슬로안 캐터링 캔서 센터 같은 경우는 캔서 환자들뿐만이 아니라 캔서 서바이버 분들한테도 포커스를 해보자 해가지고 캔서 서바이버 프로그램도 있고 그 다음에 허브 데이터베이스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부와 중부로 가보겠습니다. MD 앤더슨인데요. 네, 캔서 센터로 워낙 유명한 MD 앤더슨에 보시면 oncology acupuncture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암 쪽으로 해서 침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기는 항상 먼저 환자분들이 오시면 선생님 MD 선생님을 먼저 만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다학제 진료를 시스테마틱하게 잘 구현하고 있고요. 메이오 클리닉을 보겠습니다. 메이오 클리닉은 장수 클리닉이 있는데요. 팀 베이스드 어프로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클리블랜드 클리닉을 보겠습니다. 오하이오에 있는데요. 여기와 관련된 근골격대, 특히 페인 매니지먼트와 사이코테라피 이쪽으로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탠포드는 캘리포니아에 있는데요. 1998년에 만들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학제 팀과 65세 이상의 노년을 위한 의료보험인 메디케어의 인페이션 앤 아웃페이션 그 메디케어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통합진료의 뎁스를 이제 디지털 트윈을 통한 스마트 융합진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세계 최초로 디지털 트윈을 만들게 된 건요. 우선 약간 딴 얘기 먼저 하면 챗GPT 많이 아실 텐데요. 챗GPT는 원래 GPT 1, 2, 3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챗이라는 펑션이 더해지면서 일반적으로 언어별로 쉽게 얘기가 되면서 굉장히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킬 수 있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우리 의료도 의학과 한의학 이런 다른 랭귀지를 쓰는데요. 아마 이런 테크놀로지들이 이 가교가 될 수 있겠다 하는 차원에서 디지털 트윈이 스마트 융합 진료를 위한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디지털 트윈에서 쓰이는 데이터의 종류는요. 건강검진 데이터도 쓰고 유전체 정보도 씁니다. DNA 쓰고 DNA가 RNA로 트랜스크라이브 되고 RNA가 프로틴으로 트랜스레이트 되겠죠. 그리고 각종 프로티오믹스, 그 다음에 개인 의료 기록, 라이프로그 데이터, 디지털 바이오마커스, 그게 다 인테그레이트 된 게 디지털 기반 휴먼 디지털 트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래요. 그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어떻게 프로세싱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검진 의료 유전체 데이터는 굉장히
비정형화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에서 뭔가 의미 있는 걸 찾기가 참 힘들고요. 그래서 데이터는 항상 클린업도 해야 되고 미싱 데이터도 있고 그런 것들이 다 처리를 해서 일단은 데이터베이스화된 검진, 의료 유전체 데이터를 이렇게 소팅을 해서 만듭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스레드를 만드는데요. 디지털 스레드는 아시다시피 실타래라는 뜻이죠. 그런데 디지털 스레드는요. 하나의 딱 정보, 예를 들어서 적혈구면 적혈구 수치, 백혈구면 백혈구 수치만을 주는 게 아니라 그게 의료적인 컨텍스트, 바이올로지컬 컨텍스트 내에서 다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걸 디지털 스레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스레드화 시켜서 저장된 검진 의료 유전체 데이터를요, 특정 분야의 구조화된 검진 의료 유전체 데이터를 만들고, 그 다음에 fully functionally digitally twin 데이터로 있었을 때 비로소 데이터로서 굉장히 커다란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유전자 시퀀스 비용이 비쌀 텐데 하고 걱정이 되실 텐데요. 네, 20년 전에는 비쌌습니다. 한 명을 시퀀스 하는데 1,400억 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여기 네뷸라 지노믹스라는 미국 회사인데요. 99불에 가능하고요. 단테랩이라는 회사인데 여기 199불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14만 원대로 낮아지면서 유전자 정보를 실제 의료에서 다룰 수 있는 컴퓨터 윈도우 같은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 시기가 마치 옛날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처음 나왔을 때를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때 컴퓨터 가격이 낮아지면서 컴퓨터 이제 개인용 데스크탑이 유행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필요했던 게 윈도우, 도스 뭐 이런 아니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나 오피스 스위치였는데요. 그런 식으로 그 유전자 정보가 이제 대중화되면서 유전자 기반 디지털 트윈이 그런 컴퓨터 오퍼레이팅 같은 시스템이구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스마트 융합 진료의 효과를 볼 수 있느냐 한번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디스플레이는요, do no harm 이겠죠. 그래서 디지털 트윈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턱시시티 버튼을 누를 경우에 이분 제인도라는 분인데요. 이분한테만 특별하게 부작용이 예상되는 약 리스트를 이렇게 알려줍니다. 따라서 이 약들은 처방을 당연히 피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약을 FDA를 통과시키고 하려면은 어떤 유전형이 잘못되면은 유전형과 컨플릭이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그런 지노타입을 가진 분들한테는 그 약을 안 써야 된다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 앞에 있는 그 환자분이 그런 유전형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거죠. 따라서 디지털 트윈은 그거를 실시간으로 알려주기 때문에 do no harm에 컨트리뷰트를 하고요. 실제로 버지니아에서 제가 임상을 좀 해봤는데 의사 선생님들의 피드백이 말프랙티스를 좀 피할 수 있어서 아주 도움이 되고 좋다 이런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자, 두 번째는 효과적 의료인데요. 요즘 10%에서 20% 정도 나오는 모든 약의 연구는 프로드럭이라고 약이 그냥 듣는 게 아니고요. 액티베이트 되기, 활성화되기 전 단계의 약을 줍니다. 왜냐하면요. 활성화 이미 됐으면은 온몸에 퍼지면서 독성이 붙을 텐데, 예를 들어서 간에서 어떤 엔자임, 그러니까 간의 효소에 의해서 활성화를 시켜야지만 되는 약은요, 몸에서 일단 돌아다닐 때는 아무 효과가 없기 때문에 해를 안 끼치다가 딱 거기를 지나면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프로드럭들을 많이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그걸 활성화시키는 효소를 만드는 유전자가 뮤테이션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런 경우는 이 약을 아무리 줘도 활성화를 못 시키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멀티 드럭 레지스턴스 한번 보면요. 암 같은 경우에 어떤 약들 같은 경우는 약을 하나를 처음에 잘못 쓰면요. 그 다음에 다른 약들을 써도 다 안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약을 잘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특히 그런 걸 생각해 볼 때 효과적인 약 처방을 함에 있어서 에피카시 버튼을 딱 누르면 이분이
이 약들은 효과가 없는 약들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다음 약들을 처방을 피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gastric reflux disease 오메프라졸이라면은 꼭 오메프라졸을 쓸 게 아니라 효과가 없으니까 CYP2C19 진 때문에, 그러니까 이분한테는 다른 프라졸이나 H1 블로커 이런 것들을 많이 써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방적 의료 차원에서 디지털 트윈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 저희가 한국의 병원하고 같이 진행하는 프로젝트인데요.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에 2019년도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LIMS1 유전자가 잘못되었을 경우에 80%의 higher risk of rejection이 있다. 자, 이런 경우에 누군가가 신장 이식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유전자가 마침 이분 같은 경우 잘못됐어요. 두 개의 유전자가 잘못됐는데 과연 80%의 rejection, fail을 리스크를 안고 스탠다드 트리트먼트 레지멘으로 가야 되느냐? 아니겠죠. 이런 경우에는 임뮤노 서프렌스들을 강하게 쓴다든가 해가지고 이 장기에 이식한 장기의 페일을 적극적으로 막아야 되겠죠. 뭐 좀 더 클로스리 모니터링하고 이런 프로젝트를 서울에 있는 병원하고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윈을 활용하면은 장기 이식에 있어서도 신장이 꼭 페일할 때까지 굳이 기다릴 필요가 없이요. 미리 AI 분석과 예측을 통해서 예방적 의료로 신장의 페일리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네, 신장은 단 한 가지 예였고요. 다른 예도 수많은 예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조산 유전자도 그렇습니다. 어떤 산부인과에서 조산을 일으키는 유전자가 밝혀져 있는데요. 그런 유전자를 미리 체크해 보면은 이분은 조산의 위험성이 높으니까 다른 분들보다는 좀 더 신경 써서 관리를 하다 보면은 조산의 위험성이나 이런 걸 좀 막을 수 있겠죠. 그래서 예방적 의료가 디지털 트윈은 참 많은 관계가 있다 하는 포인트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유전자 기반 의료 잠깐 말씀드리면요.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환자 개개인의 필수적 유전적 정보를 임상에서 실시간으로 제공해보자. 이거는 클리니컬 디시전 서포트 시스템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네이버하고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언어 모델하고요. 유전자 기반 디지털 트윈과 호환을 시키면 어떻게 되냐면요. AI가 의사와 환자의 대화를 듣고 그걸 기록한 다음에 감별 진단을 실시합니다. 여기서 저희가 또 만들고 있는 게 언어 모델에서 약점 중에 하나가 hallucination 이슈인데요.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팩트 체커 조금 이따가 근거 중심 의료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의료적 텍스트, 믿을 만한 텍스트, 예를 들면 해리슨이라던가 이런 믿을 만한 근거에 기반한 걸 바탕으로 감별 진단을 실시하고요. 자동으로 그 질병들의 개개인의 유전적 배경을 체크를 해줍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미팅을 시작을 하면요. 컴퓨터가 이제 듣고, 그러면 우리나라 10대 질병은 무조건 체크를 하자. 이분 같은 경우는 런 캔서의 위험이 좀 많네요. 그리고 컬러렉탈 캔서의 위험이 많네요. 그걸 미리 체크해보고, 그 다음에 진단보조 AI로서 감별 진단을 합니다. 구체적인 알고리즘은, 그러면 꼭 놓쳐서는 안 될 것들을 추천을 하고요. 흔한 것들 감별 진단을 또 추천을 해가지고 이거를 유전자까지 같이 보는데요. 박상철 교수님께서도 하신 말씀 중에 유전자의 중요도는 어느 정도로 보냐, 25% 정도로 본다고 말씀해 주신 적이 있는데요. 네, 실제로 정말 그렇습니다. 유전자가 다는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대학에서 가르치다 보니까 학생들이 가끔 그럽니다. 그러니까 25%의 유전자 정보를 안 보고 문제를 풀면요. 감별 진단을 하면요. 문제를 풀 때 사지선다면은 문항 3개만 보고 푸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트윈의 경우는 의료진한테 컴플릿 전체적 픽처를 주는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단보조 AI로서 유전자 기반 디지털 트윈이 감별 진단과 유전자 배경을 체크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근거 중심 의료를 프랙티스하게 되는데요. LDLR 유전자가 잘못되어 있으면은 하이퍼콜레스테롤리미아 이분은 리스크가 있다고 특별히 TT가 GG로
19번 연색체의 이쪽 732번째 포지션에서 잘못됐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 RS 넘버를 누르면은 바로 하이퍼콜레스테롤미아의 경우에 ADR 리셉터진 뮤테이션과 관련이 있다는 논문들이 나와서 실시간으로 근거 중심 의료를 확인하면서 하는 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약의 부작용이 있는 환자, 약을 잘 듣는 사람들 환자, 약이 필요한 사람들 환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그러면은 디지털 트윈이 또 포커스해야 될 분야는 미병 상태, 약이 필요할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 예를 들면은 당뇨를 예를 들면요. 600만 명의 당뇨 인구가 있고요. 그런데 당뇨병 정기 인구는 1,500만 명입니다. 그래서 정밀의학에 기반해서 본인의 디지털 트윈의 AI 예측을 통해서 능동적 개인 맞춤형 예방으로 평생 관리, 건강관리 생태계 조성과 건강수명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요약을 좀 해보면요. 근거 중심 의학인데 실시간 최신 의료적 근거를 참조해서 데이터를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5가지 유전자나 의료 기록이나 라이프 로그 그거를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치료법과 약 처방을 시뮬레이션 해보고 위해함은 최소화시키고 효과는 극대화시켜서 예방적으로 건강 증진을 하는데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 C케어는 헬스케어로 그 다음에 리액티브 케어는 프로액티브 케어 그 다음에 단순히 숫자만 늘리는 생명 연장이 아니라 extending healthy lifespan, 건강 수명을 연장시키는 쪽으로 사용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디지털 트윈을 활용해서 사전 예측, predictive medicine 통해서 고위험성 병들을 예방하고요, prevent. 약이나 의료적 치료를 하기 전에 시뮬레이션 해보고 정확하게 치료하는 개인 맞춤형 프리시전 메디슨, 정밀 의학을 구현을 하고요. 실시간으로 관련된 의료적 근거를 제공해서 evidence-based medicine and 근거 기반 의료를 항상 실행을 하고요. 환자 본인이 진단 보조와 처방 보조로 능동적으로 participate 하는 이런 proactive한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2가지 예를 들어드리고 싶은데요. 프리시전 뉴트리션인데 디지털 중에서 나 비타민 상태를 한번 볼까 치면은 이분 같은 경우는 비타민 K나 B12나 비타민 D가 필요한 분입니다. 왜냐면은 이거를 만드는 유전자가 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행해지고 있는 나 멀티비타민 먹을래 A부터 G까지 그러지 않고 이제 개인 맞춤형 영양 처방도 가능하고요. 폴리파마시 노년으로 갈수록 약을 많이 드시게 되는데요. 약물과 유전자 간 약물의 상호작용도 이런 식으로 해서 개인별로 최적화된 약물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모하메드 빈 중동에 저희가 진출해 있는데요. 모하메드 빈 라시드 스페이스 센터라고요. 여기서 이제 화성에 우주인을 보낸다 그러는데 4명 지금 트레이닝을 해서 2명을 뽑아서 보냈는데요. 화성에 가면은 한 2, 3년간 못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미리 예방적으로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서 해보자 하는 쪽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키사하고는 미국의 오레곤에 본사를 두고 있는 나이키사하고는 진행하는 프로젝트는 디지털 애틀릿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운동선수들은 운동을 예를 들어서 달리기라면요. 오늘 10분의 이 거리를 뛰었으면 내일은 10초 줄여보고, 내일 모레는 10초 줄여보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다가 디지털 트윈을 활용하면은 우리는 이분의 이두근을 0.1g 1g 평균에서 1.1g으로 늘리고 뭐 이런 식으로 각각 tendon, 각각 ligament and muscles, bones, every part of your body could be tracked. 그래서 그렇게 되는 나이키 쪽은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디지털 트윈의 활용에 한의학에서 한의학연구원하고 이렇게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2,000명 디지털 트윈을 한번 만들어보자. 한국화된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보자. 다행히도 한의학연구원에서 이미 2,000명, 몇천 명을 시퀀싱을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바로 이렇게 디지털 트윈으로 컨버전을 해가지고요. 침이나 사상체제 등등 아니면 한약재 처방 등등에서 한의형 디지털 트윈을 같이 한의학연구원하고 빌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화된 경쟁력, 디지털 한방 의료도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자 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디지털 트윈 테크놀로지는
collect and store, 이제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디지털 헬스 디바이스가 IoT 클라우드나 모바일 인터넷 테크놀로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collect and store 데이터 하고요. analyze 데이터는 artificial intelligence 또는 빅 데이터 애널리시스로 하고요. visualization은 AR, VR 통해서 하고, 그 다음에 monitoring, responding and predicting 하는 거는 요런 뭐 이머전시 워닝이라든가 개인 맞춤형 치료 플랜이라든가 이게 다 가능합니다. 심지어 약 개발도 이렇게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를 보여드리면서 이 세션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스페시픽 케이스로 한번 가보겠는데요. 어떤 환자가 호흡 곤란을 로 내원을 했다고 하면요. 디지털 트윈, 그러면 우리 당신의 디지털 트윈을 봅시다. 그럼 호흡 곤란이니까 폐를 봐야 되겠죠. 폐의 각종 이제 테스트 결과들을 여기서 이렇게 보고요. 그러면은 호흡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데는 알비올라이니까 알비올라이를 익제민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단순히 그냥 메타버스 스케일에서 거기서 보는 거에 그치지 않고요. 이게 더 나아가서 핵 레벨 여기 보시면은 레드 블러드셀 지나가는 거 잘 보셨겠지만 나든가 RBC라든가 히마토크리시라든가 아니면 핵 레벨에서 세포 레벨에서 DNA가 RNA가 또는 트랜스크립션 팩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세부적 내용까지 시뮬레이션 하는 쪽이 디지털 트윈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현하고 싶은 세상은요,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왔는데요. 4차 산업혁명은 인터넷 오브 더 띵스, 사물 인터넷이죠. 거기에 이제는 인텔리전스가 더해졌습니다. 그래서 인텔리전스 오브 더 띵스의 시대가 왔습니다. 근데 인텔리전스 오브 더 띵스에다가 우리는 버추얼 리얼리티나 통해서 믹스드 리얼리티를 통해서 이 현실과 대조해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거기에다가 디지털 트윈과 그 안에 있는 데이터 프레임워크를 디지털 트윈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디지털 트윈을 활용해 가지고 통합 의료를 구현할 때 우리는 환자분들 아니면 일반 정상 분들에게 최선의 건강을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툴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